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전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4% 하락하는 반면에 S&P와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관련주들이 상승했고요. 또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에너지 관련주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오늘자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 미칠지 고수익 작전타임과 함께 하시면서 작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 섹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오늘 현대차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과연 신고가를 향한 비상을 이룰 수 있을지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에서는 HMM과 페노션 등 해운 관련주들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운임지수가 반등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고수익 작전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증시를 주도할 빅 이벤트라는 주제입니다. 이번 주에 굵직한 경제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경제 지표뿐만이 아니라 다른 오펙 플러스 회의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통계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서는 제조업 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우리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 미칠지 조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한마디로 6월 말이 끝나고 7월 달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말에 어떤 기관의 여러 가지 변화들과 함께 특히 6월 말이다 보니까 반기가 끝나죠.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약간 물량들이 좀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안 좋은 변동성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좀 건강한 변동성, 시장이 출렁이는 게 건강한 게 어디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무게를 맞추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로 보여주고 있는 관점에서 시장은 살짝 어느 정도 월말 월초로 이어지는 변동을 볼 수 있겠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일단 지금 오늘부터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가 오늘 공식화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얘기들 나오는 걸로 보게 되면 또 이제 윤석열 테마 관련된 정치 테마주가 또 좀 들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로 끌고 가기에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두산인프라코아가 오늘 회사 분할 합병과 관련돼서 이제 변경 상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7월 20일까지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런 쪽에서 기존에 이제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아의 분할과 합병 관련된 얘기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이제 두산중공업 쪽으로 한정이 되겠죠. 이런 쪽으로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이라는 게임이 오늘 출시가 됩니다. 근데 오늘 게임즈 쪽으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상당히 좀 많죠. 펄어비스가 오랜만에 중국의 판호를 획득했다는 소리 쪽에서 게임즈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넷마블은 쇼케이스가 있습니다. 다음 신작 마블의 퓨처 레볼루션 관련된
게임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오늘 게임주의 동향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미국에서는 오늘 6월 소비자 신뢰지수와 4월 주택가격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소비자 신뢰지수 동향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소비 지표가 살짝 좀 떨어집니다. 그게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저축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비가 보복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게 조금 좀 아쉬운 상황들인데 그런 변화가 이번부터는 또 다시 좀 확장세로 나올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6월 30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5월 관광 통계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될 텐데 관광 통계가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올지를 살짝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아직 뭐 본격적인 외국인들 입국이 이어지지 않은 상황 쪽에서 어떤 서서히 변화가 오겠죠. 그와 함께 또 산업활동 동향 쪽에서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제조업 쪽의 호조가 그대로 이게 반영되면서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는지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미국의 6월 ADP 취업자 변동 이쪽은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고용과 관련된 쪽에 눈길이 많이 가고 있는데 7월 2일 발표된 고용지표의 약간 축소판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지난 비농업자 고용자 수가 55만 9천 명. 그리고 지금 이번 6월 달에는 한 66만 명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좋아질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연준이 바라보는 기준점 100만 명 정도는 아직은 안 되고 있죠. 그런 쪽에서 이번에 ADP 취업자 변동도 그를 좀 설명할 만한 빠른 확장세로 나오는지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날 또 중요한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흔들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발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함께 지금 반도체 업종들 저점에서 살짝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쪽의 동향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적 가이던스를 그래도 좋게 발표한다.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업계 그 메모리 쪽에서 3위인데 이런 쪽의 눈치를 보면서 1, 2위의 주가가 움직인다는 게 서글픈 현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흐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의 6월 제조업, 비제조업 말이다 보니까 PMI가 발표가 되면서 어떤 변화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중국의 지표들은 약간 쿨다운이 돼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떤 기대감을 그렇게 키우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7월 1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변화될 여러 가지 흐름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지상파의 중간 광고가 허용되다 보니까 이를 필두로 SBS가 올랐는데 다시 한번 변화가 될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과 관련된 쪽과 전기차 충전 요금이 인상되는 부분들이 확인되는데 한국전력한테는 그래도 요금을 인상을 할 명분이나 근거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쪽에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좀 적용되는데 아직 좀 많이 지쳐가는 관계로 좀 효용은 많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약간 이제 인원수를 좀 늘리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델타 변이가 훨씬 더 확산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부담감으로 작용하겠죠. 이 부분을 저희를 또 글로벌 동향들과 함께 국내도 영향을 끼치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은행권 배당의 제한 조치가 종료되다 보니까 은행 배당들 다시 충분히 주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변화 요인들 체크하면서 또 52시간 시행 근무제도 다시 시행되고 시멘트 가격도 인상되는 게 적용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개별적인 요인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EU에서 백신 여권과 관련된 쪽이 공식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대한 변화 요인들이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바뀌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말씀드렸듯이 델타 변이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좀 확산되는 모습들은 아직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연장해서 지금 분위기는 진단키트 쪽이 계속 약간 더 무게가 실리고 있고 오히려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어떤 그동안 좀 강했던 여행, 항공 그리고 소비재 섹터들이 약간 주춤하고 있고 조정을 받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백신 관련된 쪽의 속도는 나고 있지만 델타 변이에 대한 부담감들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만약에 가격 조정을 더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또 슬쩍 저점 매수를 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시속 개입의 동향들 같이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예정돼 있는 흐름들인데 여기서 지금 예전에는 감산 쪽이었다고 하게 되면 이제 충분히 유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증산의 무게를 두는 쪽으로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쪽에서 증산을 하게 되면 유가가 또 좀 흔들리겠죠. 그래서 유가가 70달러대 위쪽에서 다시 하향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의 변수들 또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6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쪽에서 제조업 지표들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쪽의 흐름들이 계속 확인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약간 변수는 또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 점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7월 2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미국의 6월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되고 5월 무역 수지 그리고 5월 공장 주문 이런 쪽으로 미국 쪽에서 지표들이 발표될 텐데 고용 동향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맞추는 부분들 앞서 설명을 잠깐 드렸죠. 그와 함께 또 약간 선행 지표 쪽으로 ISM 뉴욕 비즈니스 여건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온 만큼 계속 확장세로 이끌어지는지도 한 번쯤 눈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요일별로 아주 중요한 일정들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일정이 ADP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눈여겨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수혜 섹터 찾기라는 주제입니다. 바이든 정부와 소당파 의원들이 1조 달러 부양안에 합의를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법안에 서명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부양안이라든지 부동산 건설, 신재생 에너지, 죄송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까지 많은 집중을 받고 있는데 특히 또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좀 추진했던 부양안이 가족 부양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안이 또 어떻게 통과될지도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앵커님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걱정됩니다. 저도 안 좋은데. 네. 앵커님마저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네, 걱정해 아닙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이시고요. 네. 네. 일단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쪽에서 아마 오늘은 경기 민감 관련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쪽이 조금 좀 소외받겠죠. 어제 미국에서 워낙 또 기술주가 뜨거웠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그런 쪽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싶지만 또 언제 어떻게 빠르게 요즘 순환매가 이어지는 장세에서 인프라 쪽은 또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나왔던 그러니까 그 전날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합의한 만큼 통과에 대한 인프라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내용들의 흐름을 살짝 보게 되면은 기존에 한 2조 달러대까지 들어왔던 부분보다 많이 좀 삭감이 됐죠. 그래서 1조 달러대라는 부분들은 기존 대비해서 규모는 많이 축소됐구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디 쪽에 비중을 많이 두느냐라고 봤을 때 물류와 관련된 쪽, 그러니까 즉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낙후된 인프라에 대해서 돈을 많이 쓰고 어떤 개선시키겠다라는 입장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전기차 보조금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거의 한 10분의 1 이상 축소가 된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쪽의 모멘텀이 잃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도 아마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또 경기 부양안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또 뭐 4조 달러, 뭐 많게는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는 6조 달러까지 거의 6조 달러면은 돈이 얼마입니까? 이 정도로 또 대기는 추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곤 하더라도 일단 이번 안에는 많이 축소가 됐다는 게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말씀드렸던 이제 패밀리 플랜, 즉 직접적으로 미국의 어떤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의 혜택을 주는 법안들은 아직 추가로 대기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이번은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 쪽에 흐름을 많이 뒀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하나 그래도 공화당과 어느 정도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증세가 없었다는 얘기들, 즉 세금 인상에 대해서 아직 이번 안건과 관련돼서 연결을 안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물론 추가적으로 어떤 상위권 소득 상위권에 대한 어떤 부유세와 관련된 쪽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 세금의 인상과 관련된 쪽이 아닌 자체적인 쪽의 도달 쪽으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정부의 역할로 인해서 나오는 인프라 투자보다는 이번에는 약간 민간과 함께 손을 잡고 힘을 입어서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당연히 건설기계 쪽이겠죠. 근데 아마 이런 쪽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건설기계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풍족하게 건설기계를 살겠다라는 입장인데, 민간 쪽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둔 인프라 투자안이다 보니까 일단 어떤 기존에 있던 건설기계를 물론 발주도 하겠지만 좀 갖고 있는 건설기계를 좀 좀 효율적으로 돌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부품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바꾸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부품사들, 건설기계 부품사들이 좀 더 눈길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두산 밥켓과 같은 종목들이 계속 부각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흥국이라든가 대창단조 같은 부품사 쪽에서 수혜 요인들이 많다는 점도 생각을 하면서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가 확정되는지 그런 걸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프라 투자 건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앞으로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 좋을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자 시장은 많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장세입니다. 나스닥과 S&P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오늘도 국내 증시에 이런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작전 세워볼까요? 네, 오늘은 만약에 나스닥 기술주가 움직였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시장을 좀 끌 수 있지 않을까로 살짝 바라보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움직이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이 좀 재미가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은 오히려 또 종목 장세 쪽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는 있는데, 지수만 바라보게 되면 약간 기대감은 높을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지금 지수는 계속 고점 갱신해서 3,300선까지 왔는데 계좌는 이를 못 따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약간 중소형 쪽의 종목 장세가 움직일 때 대계저가 이를 반응을 못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중소형주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포함을 시켜서 이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더 맞는 시장의 전략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러면은 그냥 중소형주 막 사게 되면 다 물리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공부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쪽에 대한 역설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소형주 매매할 때는 솔직히 가장 이것저것 다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맞는 종목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맞는 종목이란 그래도 실적 개선 흐름들 뚜렷하고 1분기에도 보여줬으니까 2분기도 연장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종목들로 한정지어서 보게 되면 그래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그냥 잘 이것저것 다 못 따라가겠으면은 종목적으로, 그러니까 실적적으로만 압축하자라는 쪽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빠르게 수단매가 들어가고 오늘은 성장주, 내일은 또 경기민감주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실지 몰라도 그래도 무게를 두는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 어려운 표현으로, 그러니까 둘 다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아마 지금 기조로 봤을 때 살짝 델타 변이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백신이 충분히 이제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처럼 사망률이나 치사율이 높지 않다고 하게 되면 우려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경기는 정상화로 들어간다라는 쪽에 무게를 맞추게 되면
어떤 둘 다 산다고 하더라도 약간 비중은 경기 민감 쪽으로 좀 더 높여놓으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지수는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그래도 네 계좌도 같이 웃을 수 있는 계좌로 만들어가는 게 가장 지금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지금 경기 회복 개선 기대감과 그리고 델타 변이 우려가 함께 공존하는 상황인데 그럴 때일수록 바벨 전략으로 양 시장에 모두 적용될 만한 종목들을 들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대표님께서는 경기 회복 개선주 관련주로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계시다.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어떤 리포트가 정말 진짜 보석 리포트일지 감별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작전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현대차입니다. 신고가를 향한 비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동차 업체들이 이번 주 상반기에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도 좀 개선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현대차에 대한 자세한 리포트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자동차 업종을 살펴보고 있고요. 어제는 업종 리포트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첫 종목으로 현대자동차 종목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리포트하고 그리고 두 가지의 리포트를 더 준비를 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발발로 20년도 3월 20일이죠. 저점으로 따지면 65,000원 수준의 저점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지수 상승과 함께 가파른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고점 영역이 289,000원까지 약 34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이러한 추세를 조금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요. 21만 5천 원 언저리에서는 재차 두 번의 바닥 시그널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 바닥 시그널 이후에 이제 다시 새로운 추세로 상승을 할지 전일 종가는 24만 1,000원으로 좀 마감이 됐는데요. 앞서 자동차 업종 리포트를 말씀을 드릴 때에 전반적인 산업과 시장의 업황은 긍정적이다. 그런데 기저효과와 이연소비, 판매 증가로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 속에서 반도체 쇼티지 극복을 했고 부품난도 일부 해소가 되어가고 있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미국, 인도 중심으로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긍정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이든표 친환경 공약에 따라서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수혜도 자동차 섹터에서는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대차의 1분기 실적은 어떠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매출액은 27조 3,90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6,500억 원, 당기순이익은 1조 5,200억 원, 조단위 숫자들 27조 이렇게 되니까 많이 버는구나라고 지나갈 수는 있지만 전년 대비로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저효과, 이연수요, 판매 증가에 대한 효과가 1분기 실적부터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8%, 영업이익은 91%, 당기순이익은 175% 증가를 보였는데 결국엔 19년도와 비교를 해보아야 하는 그런 수준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을 본다면 영업이익이 1조 8,700억 원으로 1분기 직전 분기 대비 13%대 성장이 보인다라는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수가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 변곡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엔 지수의 우상향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국내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 현대차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중간중간 변곡점이 21만 원, 21만 5천 원 언저리에서 조금 보이고 있고 새로운 추세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변곡이 있을 수는 있지만 판매 호조 그리고 매출 증가에 따라서 이 무상향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 포인트로 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내수 시장의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고 제네시스 브랜드, 고급 브랜드의 판매가 여전히 좋다라는 모습이고요. 미국 안에서는 3개월 연속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 기록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자동차가 잘 팔리기 때문에 인센티브, 할인을 줄 수 있는데 그 인센티브 제공폭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수익성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현재 미국 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오늘 뉴스가 출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들이 미국 시장에서 중고 자동차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이유는 반도체 쇼티지 등 공급 부족의 이유로 신차 출고가 늦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차를 웃돈을 주고 사는 현상까지도 조금 미국에서는 나오고 있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 주가와 매출액과 이익의 성장성은 아직까지 여전히 견조하고 2분기도 견조할 것으로 대다수가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 이후 알라바마 공장에서 투싼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수익성은 추가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크다라는 모습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고차 가격 미국 내에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업계 전반의 호조세는 여전히 좋다. 하반기로 가면 아이오닉5 전기차죠. 아이오닉5 출시가 본격화될 것이고 미국 내에서는 신차죠. GV80이나 산타크루즈 같은 신차 출시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 시장에서의 조금 불안한 모습, 중국은 베이징 1공장을 매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그 부담감을 국내 내수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인도 시장에서의 선방으로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전반적으로 주가 및 수익성, 탄력적으로 여전히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아야 될 텐데요. 유안타 증권에서 6월 3일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5월 판매 동향을 살펴보면 결국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2만 3천여 대를 팔았는데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43% 증가한 부분이지만 5월 국내 판매를 보면 6만 2천여 대로 전년 대비 12% 국내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5월까지의 합산을 비교해보면 31만 8천여 대로 전년 대비 1월부터 5월까지의 합산은 6% 증가했고 결국엔 하반기로 갈수록 이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는가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추적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는 조금 상반되게 해외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26만 1천여 대를 5월 달에 판매를 했는데 전년 대비 68% 증가한 모습이고 미국과 인도에서 이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인기, 성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1월부터 5월까지의 합산을 보면 135만 대를 넘겨서 전년 대비 36%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부분에서의 판매 호조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친환경 자동차는 국내는 7,800여 대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지만 해외에서는 2만 3천 대를 넘기며 전년 대비 82%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점유율을 잡아먹는 전기차 침투율이라고 하는데 이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시장 침투율이 굉장히 높고 강하다. 그리고 증가세는 더욱 가파라질 것이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부양책이 결국 의회를 통과했을 때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예산안 안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해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유진투자증권에서 5월 31일 발간된 현대차 리포트입니다.
제네시스 EV에 대해서 제네시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리포트에서 조금 포인트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서 하반기 GV80이나 GV70 그리고 산타크루즈 등 미국 시장 내에서의 신차 출고가 조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GV80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전기차 모델, 그리고 GV60, GV70 등에도 이 전기차 모델들이 하나하나 더 확대될 예정인데, 제네시스가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이제 거기서 대형화 그리고 라인업을 좀 더 다양화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이제 전기차까지도 연이어서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고성장하고 있는 중대형 자동차 또는 SUV 시장에서 조금 더 매출과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는 포인트들 중에 하나다라고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값싼 자동차라기보다는 이제는 가성비가 좋은 자동차라고 조금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타이거 우즈가 GV80 운행 중에 사고가 났고 정의선 회장도 결국엔 우주를 방문하고 미국 방문차 서로 만났던 그런 모습들이 조금 이어지면서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이제는 저품질의 한국차라는 이미지에서 한국차 중에서 제네시스는 그래도 고급 브랜드로 입지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여기에 조금 더 기름을 붓고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 제네시스 전기차라는 부분으로 결국엔 이제 출시 이후 또는 출시 예정일 때의 계약 대수나 출고 대기 대수들이 발표가 된다면 주가에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반영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결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한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차가 출고되었을 때는 아무리 수만 가지의 테스트를 하고 주행 시간과 주행 거리에 따른 그 사전 테스트를 한다라고 해도 알 수 없는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 차뿐만 아니라 해외 자동차, 완성차 업계에는 여전히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리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빅베스, 충당금 이슈들이 있었던 만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에 있어서 현재는 그만큼 많이 올랐고 쉬어가는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유자 영역에서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제네시스 국내에서도 여전히 가장 최고급 브랜드로 평가가 되고 있죠.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사업자의 수요층도 두터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네시스 EV 출시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출시에 있어서도 현대자동차의 대전환의 기점이 되거나 기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만 5천 원 언저리에서 재차 바닥을 형성해 가고 있는 모습이고 현 구간은 24만 원대입니다. 결국 17만 5천 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터운 매물벽이 18만 원, 17만 5천 원 언저리에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재차 27만 5천 원, 28만 원까지는 일부 추세를 이어가면서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모습으로 조금 차트가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추세 흐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세를 새로이 써본다면 이러한 추세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바닥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수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추세선과의 갭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따라가기 식의 매수를 했다면 조정이 일부 나왔을 때에 이 조정의 갭을 거의 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형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조정을 이용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조심성이 계좌를 조금 더 불릴 수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해도 가격적인 우위에 있어야
장기 투자할 때의 스트레스도 그만큼 적어진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께서는 여전히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수는 여전히 우상향입니다. 불쑥불쑥 변곡점이 나오고는 있지만 우상향의 추세는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보유자분들은 장기 투자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시고 신규 접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정 시의 추세선을 생각하면서 모아가는 전략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제네시스 EV 출시와 관련된 소식들도 꼼꼼히 챙겨서 하반기 현대자동차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작전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핫클립 영상과 함께 살펴본 리포트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까지 지금 없어서 못 팔 수준으로 모멘텀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네시스 EV 정말 저도 기대되고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시고 신규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세 하단에서 모아가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지는 시간은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입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연 전문위원이 구성하신 포트폴리오 종목들 저희가 개장 전에 자세하게 리뷰해드리는 시간이죠.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기 전에 주유소 운용 원칙부터 확인해보고 갈게요.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이주연 전문가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동신건설과 삼익THK는 목표가를 달성했고 수익률은 14% 이상 챙겨갔습니다. 서암기계공업은 목표 수익을 달성했고요. 매수가는 6,800원이었는데 벌써 수익률 1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플러스권으로 진입이 성공을 했고 알랩은 3.4%가량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네, 다음 장에서는 CJ E&M이 18.93%로 수익이 가장 좋습니다. 전일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수익률 끌어온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한라홀딩스가 플러스권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3.24%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포트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전일 최근에 낙폭을 많이 키웠던 해운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 세계 컨테이너선 운임이 2012년 이래 가장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역대급 호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는 펜오션이 10% 급등했고요. HMM도 3% 이상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HMM은 너무 고점이다, 들어가기 무섭다 하는데 정말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더 들어가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지금도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HMM은 제 생각에 충분히 진입을 고려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올 때 4만 원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이 4만 원 제가 원하는 가격을 절대 주지 않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 뭐 12 리스크라는 부분, 그러니까 전환사채 산업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한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벌써 월말이죠. 이번에 이제 이 전환사채를 갖다가 주식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공시가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업은행에서 이 전환사채 물량을 시장에다가 바로 이렇게 내다 파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주가 크게 급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만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12 리스크라는 부분, 그러니까 전환사채 산업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한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벌써 월말이죠. 이번에 이제
여기서 주가가 한 차례 기간 조정을 좀 거쳐가는 그런 형태의 조정은 볼 수 있다라는 거지. 딱히 뭐 시장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을 한다든지 이제 이럴 가능성은 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해운우님은 제가 뭐 주유소에서도 계속 이야기 드렸고 HMM을 뭐 도노리포트에서도 소개시켜드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다. 이 해운우님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이제 탔고, 이게 10년 만에 일어나는 큰 사이클 상에서의 운임 상승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꺾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5월 달에 피크 치고 한 차례 이제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일시적으로 나왔던 조정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 조정 나왔던 이유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의 철강 관련해서의 뭐 수요가 줄어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지금 미국에서도 경기 부양책 이거는 이제 법원 통과를 했고 국회를 이제 통과했고요.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확대된다고 하면 당연히 자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컨테이너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의 물동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결국 운임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선복량을 갑작스럽게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해운사들의 배가 부족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복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해운업에서의 이제 큰 사이클이 이제 도는 부분에서의 필연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대량으로 이렇게 대한해운이라든지 HMM이 이제 파산하고 한진해운도 이제 파산으로 접어들었던 이제 그런 이유들이 결국은 이제 운임지수가 계속 상승을 했고 경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뭐 무리한 선복 확보를 위한 용선들이 만들어냈던 결과였는데, 그렇게 큰 사이클의 피크를 한번 치고 나면 다시 한 10년간의 정책이 이제 뭐 안 좋은 그런 이제 운임료의 하락세를 이제 겪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이게 이제 뭐 이번에만 있었나 하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던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세도 큰 흐름에서는 2, 3년 정도는 충분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운임이 굉장히 낮았던 뭐 그런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향후 몇 년간은 없을 거고요. 지금 뭐 운임 지수대에서의 횡보하든지 아니면 상승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뭐 6월도 이제 한 오늘 하고 내일 정도 이거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실적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사실 1분기에 이제 1조 넘는 실적을 달성을 했고, 2분기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올까 하는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나오고 있는 뭐 컨센서스는 1분기 이상의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충분히 1분기 이상의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뭐 늘어난 선복량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운임지수도 역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은 더 좋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유가가 1분기 실적 발표 시점보다는 꽤나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해운사들에게 비용적인 부분에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이 유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벙커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가 상승과 함께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유지비에서 좀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 그렇다면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1분기보다 뭐 엄청나게 큰 폭발적인 그러니까 뭐 1조 5조라든지 2조 정도의 실적을 달성하기는 당연히 어렵겠다라는 부분이고요. 1분기 실적보다 조금 더 좋던지 아니면 1분기 실적에 상응하는 그 정도의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뭐 그거보다 아마 더 좋게 나온다면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이 4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좀 가격을 지켜주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4만 원 부분까지 한 번 정도만 왔다가 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운임 지수라든지 그리고 시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뭐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것도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뭐 한 15조 정도 앞으로 나올 실적 1년치를 생각한다면 약 한 4조 원 정도의 실적 달성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주가는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란 걸 잘 아는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떨어지게 되면 저점 매수를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 밀려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하락 트렌드 어저께 이제 또 갭 상승으로 뚫어놨기 때문에 21선 위로 주가 안착하는 그림 나온다고 하면 단기간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공시가 나오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가총액적인 부분에서의 지금 뭐 15조라는 부분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예전처럼 막 5만 원을 막 돌파하고 이런 대단한 상승이 나왔던 이런 흐름까지는 안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점진적인 상승 흐름 그래도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운임료가 지금 여기서 멈춰 있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실적은 훨씬 더 개선되겠죠.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상승 흐름을 더 탈 수 있다라는 부분. 저점을 지금 한 차례 높여주면서 이중 바닥을 만들어 놓은 흐름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21선이 61선 하향하지 않도록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해서 기간 조정 거쳐주고 상승하는 흐름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시에는 최대한 저점 구간에서의 노려보는 매수하는 관점 저는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고 그렇게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HMM 보유하신 분들은 5만 원 넘는 구간까지 한 6만 원까지는 끌고 가보시고요. 신규로 매수하시려고 노려보시는 분들께서는 조정 시 저점 매수를 잘 한번 노려보신다면 괜찮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HMM 자세한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지금처럼 가파른 상승세는 나오지 않아도 점진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 해운 상승 운임들이 계속 증가를 할 것이고 당연히 HMM의 실적도 개선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다양한 전략들 세워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